네, 오늘은 지난주에 시장이 이제 올라올 때 강했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주, 그 외에 이제 로봇주가 굉장히 또 강력한 후반에 상승을 보였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죠.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한국의 로봇 관련해서 리포트를 냈었고, 그 영향을 아마 제법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하죠. 자, 우리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지난주에 11일인가 12일인가 그때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된 내용은 뭐냐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아마도 한국의 핵심 부품 공급망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에 이제 커지는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누가 우선 점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최소한 이제 핵심 부품 공급망 같은 경우는 한국이 중심이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중국도 로봇 기업들이 완성형 로봇 기업, 부품 기업 뭐 토탈 해가지고 뭐 한 100만 개가 된다 그러는데, 한국이 향후에 한 축이 될 것이다, 그 관련 기업들을 이것저것 또 많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젠슨 왕이 우리나라에 왔었죠. 와서 이제 간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젠슨 왕이 와서 했던 게 뭐겠습니까? 이번에는 피지컬 AI다 라고 해서 뭐 현대차도 가고 LG전자도 가고 네이버도 가고 뭐 이것저것 회사, 또 중소 피지컬 AI 관련 기업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전에 이제 하나 발표했던 게 이겁니다. 엔비디아와 중국의 유니트리,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 유니트리, 중국 대표 기업이 되겠죠. 이 중국 대표 기업 유니트리의 이 로봇 몸통과, 그리고 여긴 머리는 없으니까, AI 머리는 없으니까 뭐 챗GPT 같은 엔비디아의 아이작 그루트를 결합해서 앞으로 로봇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그렇게 만들면 뭐 완성형 로봇이 나오겠죠. 엔비디아의 머리, 칩, 그리고 중국의 몸통 하면 뭐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봇을 그러면 어디에 팔아먹냐는 얘기입니다. 중국엔 팔리겠죠. 근데 과연 미국에 팔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중국 기업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보안 문제죠. 로봇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뭘 봐야 일을 하죠. 공장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눈으로 뭐 보고 듣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기업 로봇이, 중국 기업의 로봇이 미국의 가정에 들어간다? 미국의 공장에 들어간다? 그거 다 보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에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요. 중국에서는 되겠지. 근데 이 결합물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팔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글로벌 전체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어디와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온 거예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피지컬 AI가 필요하다. 그게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선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 현대차의 자회사인 보선 다이나믹스의 로봇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부품은 아마 한국의 부품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보선 다이나믹스의 안에 또 고위진이 한국 부품 회사 또 몇 개 둘러봤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여기 보선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뭐 그룹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 그리고 현대차, 뭐 기아, 현대모비스가 이걸 갖고 있고, 그리고 글로비스가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또 승계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보선 다이나믹스의 몸값을 올려야 돼요. 현대 글로비스의 몸값도 올려야 되고, 뭐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설명을 좀 가끔 드렸는데, 자,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그러면 우리 기업들,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각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이런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현대차는 중립이다. 왜? 좀 로봇 관련 프리미엄이 좀 반영이 좀 돼 있다. 자, 그런 것이고, 현대모비스는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다. 기아는 매수다. 기아도, 여기 보선 다이나믹스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중립이다. 그럼 뭐 현대차나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섭섭해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두산 로보틱스에는 약간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이 리포트에 대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그냥 국내에 다른 애널리스트하고 같아요. 뭐 거기 있는 애널이나 여기 있는 애널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의 골자는 제가 로봇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새로운 게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뭐 와 이럴 필요도 없고, 아 그런 흐름이구나, 아 이런 리포트가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다는 거죠. 뭐 현대차 중립, 현대모비스 매수, 기아 매수, 두산 로보틱스 중립, 그건 골드만삭스의 그 애널의 사견이죠. 다만 이제 외국계 리포트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큰 기업이니까, 은행 중에서 큰 회사고 그 기업이 다루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수급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사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정도로 생각하자. 자, 이런 의견이 있고. 근데 이런 의견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왜 이제 이런 리포트가 중요하고 또 뭐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지는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향후 5년, 10년 이걸 넘어서 길게 보면, 훨씬 더 길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거의 뭐 7경 원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전체 자동차가 지금 굴러다니는 게 15억대에서 한 20억대가 굴러다니는데, 이거 100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빵대였습니다. 아시죠? 자동차가 발명된 건 1800년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100몇 년 만에 지금 전 지구에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거의 20억대로 늘어난 겁니다. 전혀 100년 전에는 없던 물건이죠. 지금 그와 똑같은 현상이 로봇에서 나오는 거죠. 로봇이 아직 도입된 곳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향후 자동차와 같은 발전을 한다면은 자동차만큼 숫자가 커질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거의 한 대씩은 자동차가 다 있죠. 그럼 앞으로 로봇이 한 대씩 없을 것이냐? 가격은 자동차와 비슷해요. 없을 것이냐? 저는 그 예를 많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돼서 몸이 아프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어요? 저는 그걸 다 앞으로 로봇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애기들만 있다. 미래에 애기들만 있다. 난 어디를 가야 된다. 회사 일 때문에. 그 애기들 누가 보겠습니까? 물론 사람 부르면 되겠죠. 근데 이런 로봇이 앞으로 그런 일들을 다 할 가능성이 높죠.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귀찮을 때, 야, 가서, 편의점 가서 맥주 한 캔 사와. 심부름 해요,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자동차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이걸 시장을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난번에 그 테슬라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앞으로의 시총을 계산할 때 보니까 우리 시총이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장 규모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계산해요. 자, 이렇게 큰 시장에서 우리가 로봇 투자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3세대 로봇, 그러니까 보급형 로봇, 양산형 로봇을 발표를 곧 합니다. 그게 6월이든 7월이든 8월이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서 찍어서 공장이든 어디 보내가지고, 가정도 먼저 보내면 좋은데 쉽지 않겠지만 일단 공장부터 보내서 일부터 배워야 돼요. 그 데이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팩토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동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2028년까지 연간 이미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지금 갖춰가고 있거든요. 여기도 바쁜 게 뭐냐면
정의선 회장의 어떤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승계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보선 다이나믹스예요. 지분을 22%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값을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런 것과 연관돼서 아마도 올 한 해 동안도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가 로봇 관련 IR이라든지 어떤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그게 굉장히 자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그 리포트에서 특히 이제 아까 현대차 그룹 뭐 그다음에 두산 뭐 로보틱스 등등 평가했었지만은 특히 이번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좀 강조했던 또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이미 작년부터 해서 제가 작년 한 여기 5월부터 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들었던 기업이에요. 3월 그때 물적 분할 나왔을 때 제가 우리 채널에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걱정할 거 아니다. 문제될 거 없다. 그때 털리신 분들은 땅을 치셨겠죠. 3월에. 그죠? 저 5월부터 한 3만 6, 7천 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미 10배 이상 훌쩍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46만 원까지 갔고 PC한가에 감안하면 49만 원까지 갔어요. 3만 6천 원 하던 게 굉장히 세죠.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목표가를 냈던 것은 63만 원까지 냈어요. 63만 원. 굉장히 강조한 기업이죠. 근데 마침 그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이 또 30만 주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알고리즘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뭔가를 노리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보티즈의 목표가 63만 원을 내면서 좀 강조한 기업이다. 제가 뭐 평소에 워낙 강조를 많이 했고 말씀드린 자리에서 10배 올랐잖아요. 이게 끝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HL만도죠. HL만도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0만 9천 원 내가지고 이거 그 리포트를 접했을 때가 5만 원 전후예요. 그렇죠. 더블이 붙으니까 급등했죠. 상한가를 때렸습니다. 그럼 로보티즈도 상한가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걔도 한 28%까지 갔었어요. 근데 약간 느낌이 뭐냐면 로보티즈 그동안 올라온 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던 게 HL만도거든요. 이쪽을 많이 몰린 거죠. 항상 우리 신선한 피를 원하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또 외국인이 아까 로보티즈가 30만 주 샀듯이 외국인이 46만 주를 샀어요. 자, 이게 알고리즘 매매의 어떤 우연일까? 아니면은 필연으로 들어왔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골드만삭스 리포트에다가 또 뭐 로봇 산업의 어떤 규모 등등을 말씀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로봇 시장이 정말 큰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산의 거의 원년이 될 겁니다. 올해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요거가 관련해 가지고 단기로 볼 때는 성장주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금리죠. 금리가 어떻게 최근에 금리 리스크가 꽤 있었는데 이란 전쟁 관련해서 약간 리스크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곧 타결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자, 금리 쪽만 위협적이 않다 그러면은 아마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여름에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로봇주다. 자, 요걸 꼭 여러분께서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커지는 로봇 시장, 어마어마하게 중장기로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로봇주는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고 길게 보는 게 좋아요. 이미 뭐 10배, 20배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때도 큰 모멘텀들이 지금 여름에 앞두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